어미 하마가 새끼를 몸에 꼭 붙인 채 얕은 물가로 밀고 들어옵니다. 강에는 악어들로 가득하고 수면 위로는 악어 이눈이 젖은 돌처럼 줄지어 떠 있습니다. 성체 하마들은 두꺼운 피부와 거대한 체구 덕분에 대부분의 포식자를 물러서게 하지만 그러나 새끼는 다릅니다. 폐는 작고 피부는 약하며 동작도 느리지요. 여기 있는 악어들은 새끼의 약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이 위험한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맞은편 강가에는 따뜻하고 얕은 물가가 있어 새끼를 키우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 있죠. 하마는 진흙 바닥에 드러난 뿌리들 사이를 따라 마치 길을 걷듯 천천히 이동합니다. 물이 흐려져 시야가 막히는 순간에도 이 습관은 하마를 본능처럼 이 길로 이끌어요. 어미가 걸어갈 때마다 강에 있는 악어들이 천천히 옆으로 흩어집니다. 어미는 어깨로 밀고 쓸어내며 악어의 몸들을 밀어내서 좁지만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새끼는 자주 숨을 올리며 어미 몸을 스치고 공기를 들이마신 뒤 다시 어미 아래로 들어가 꼬리를 낮게 하고 전방을 주시해요. 악어 한 마리가 경계선 가까이 몸을 기울여 봅니다. 다른 악어도 어미와 새끼 사이의 틈을 노려봐요. 어미는 머리를 휘둘러 물을 가르며 악어들을 몰아냅니다. 악어들은 급하게 서둘지 않고 천천히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어미는 틈을 주지 않아요. 새끼는 거의 어미의 허벅지에 붙듯 따라가지만 그러나 더 많은 악어가 몰려옵니다. 물결의 출렁임과 새끼의 약한 울음이 퍼지자 악어들이 자극을 받았어요. 사방에서 악어들의 등과 거센 물살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미는 위험이 드리운 드넓은 강에서 입을 크게 벌려 위협합니다. 어미의 어미가 드러나고 턱이 열리고 숨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물살이 깊어지자 악어들의 전략도 바뀝니다. 악어는 어미와 새끼 사이 공간을 노리네요. 겁에 질린 새끼는 어미의 등을 타고 잠시 올라서 보기도 해요. 어미 등의 높이가 시간을 벌어주고 그 시간이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악어들은 어미와 새끼 사이로 파고들어 틈을 넓히려 하지만 어미는 포효하며 돌진하고 머리로 물기를 가져요. 악어들의 대담함은 점점 커지고 어미는 계속 들이받고 바닥을 휘저 악어들을 강에 띄우며 밀쳐냅니다. 그러나 어미 혼자 모든 바닥을 동시에 막을 수는 없어요. 악어 이빨이 새끼의 피부를 스치지만 제대로 물지는 못합니다. 다행히 새끼는 빠져나가고 어미는 가슴으로 악어를 내리찌려봅니다. 악어는 몸을 말아 도망가고 이어 또 다른 물의 덩어리가 파열하듯 튀어오릅니다. 영리한 악어들의 줄이 다시 전멸되고 두 번째 공격은 낮고 빠르게 들어옵니다. 새끼는 몸을 움찔한 뒤 진흙 속으로 사라지고 어미는 폭발하듯 몸을 회전합니다. 화가 난 어미가 악어의 주둥이를 물어들어오며 던져버립니다. 강에 부딪히는 소리가 물과 함께 터져 나와요. 악어가 다시 달려들지만 물거품이 올라오고 고요가 깔리고 거친 숨소리만 퍼집니다. 다행히 새끼가 수면 위로 살아서 떠오르지만 또 다른 악어가 새끼의 앞다리를 물어버립니다. 어미는 지체 없이 달려들어 악어 갑옷이 얇아지는 부분이 머리 뒤를 물어 턱의 힘으로 압박합니다. 어미 턱의 힘에 피부가 갈라져 악어는 단숨에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악어들은 포기를 안 하고 공격을 다시 시도합니다. 강이 물살과 무게를 이용해 어미의 회전을 늦추고 새끼를 떼어내려 해요. 어미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순간적으로 새끼는 어미와 떨어져 버립니다. 어미가 당황하여 어린 새끼를 애타게 찾아 헤매지만 새끼의 몸에 악어들의 이빨이 박히고 무심한 강이 폭력적으로 변해요. 오늘 이 강은 새끼 하마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고 어미는 새끼를 지키지 못했네요. 냉정한 이 강물은 오직 물살, 숫자, 그리고 어미가 지킬 수 있는 좁은 거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은 강이 매일 들려주는 교훈 같습니다. 새끼는 어미 가까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하마 어미는 새끼를 옆구리에 바짝 붙여서 새끼가 코로 냄새를 빠르게 찾아내게 하며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어미를 따라오게 합니다. 새끼는 얕은 물이나 고요한 강가에서 태어나고 몇 시간 만에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깊어지면 어미의 등에 올라타고 젖은 물속에서도 콧구멍을 닫고 수면 위로 숨을 쉬며 젖을 먹습니다. 어미는 몸으로 새끼와 포식자 사이를 막고 옆으로 돌아 통로를 차단하고 입을 크게 벌려 경고합니다. 경고가 통하지 않으면 들이받아 버립니다. 하마는 배설물을 흩뿌려 구역을 표시하지요. 꼬리를 빠르게 흔들어 냄새를 물과 강가에 뿌립니다. 커다란 하품은 우리 같은 어미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입니다. 힘이 곧 하마 사회의 질서를 만들기 때문이죠. 수컷 성체는 깊은 웅덩이와 강 고비를 차지하며 굵직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수컷들은 길게 뻗은 엄니로 싸움을 벌이는데 대부분의 분쟁은 수면 위에서 위협 동작과 몸싸움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싸움은 돌발적이고 거칠고 매우 시끄럽습니다. 서로 머리가 부딪히고 턱이 두꺼운 피부에 박혀버려요. 서로의 몸은 겉으로 섞어치죠. 힘이 센 우세한 수컷의 몸에는 지난 계절의 상처가 지금처럼 남습니다. 강물이 줄고 암컷이 발정에 들어가거나 젊은 수컷이 도전하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암컷 하마도 싸웁니다. 특히 새끼가 우두머리 수컷의 길을 가로막아 위험할 때, 다른 무리가 너무 가까이 몰려올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마의 무서움은 체중, 추진력, 뼈를 부수는 턱의 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서로의 싸움은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의 승자는 내일의 상처들을 안고 살고, 패자는 얕고 위험한 물로 쫓겨나거나 육상 포식자에게 노출되어 위험합니다. 그러나 승자가 중심을 잡으면 하마 무리들은 곧 질서가 돌아옵니다. 이 강에서는 더위가 하루의 움직임을 좌우합니다. 하마는 물속에 맞게 진화되었어요. 하마는 크기에 비해 피부가 얇고 금방 마르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은 그들을 물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 눈, 귀, 콧구멍 뿐입니다. 하마의 붉은 분비물은 피부를 감싸며 보호막처럼 작용하지요. 물이 줄어서 웅덩이가 작아지면 동물들이 좁은 곳에 몰려와 붐비게 돼요. 작은 웅덩이에 코끼리 같은 다른 거대 동물들이 물을 마시려 끼어들어 하마들을 중심에서 밀어내거나 깊은 물이 남은 좁은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마들은 싸워서 얼굴에 상처를 입기보단 뒤로 물러납니다. 작아진 강가에는 목마른 짐승들이 점점 몰리지요. 버팔로가 때로 와서 얕은 물을 한 번에 밀고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각종의 동물들의 몰림이 이어지고 물 밖으로 밀려나면서 하마들은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하마는 물 밖에 오래 있을수록 다시 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설령 강가에 악어가 버티고 있어도 말입니다. 사자들도 위협적입니다. 특히 떨어져 나왔거나 다친 성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마에게 해답은 깊은 물입니다. 빠르게 방향을 틀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맹수의 공격은 끝납니다. 하마에게 물속은 안전지대입니다. 사자는 강가에서 공격을 멈춥니다. 사자도 수영은 할 수 있지만 싸우지는 못합니다. 깊은 물에서는 발이 닿지 않아 힘이 사라지고 사자의 무게와 용맹은 물살 속에서 무력해집니다. 이 강의 영역은 하마의 것입니다. 하마는 수면 아래로 잠수해 코와 귀를 닫고 강바닥을 뛰듯 이동합니다. 몇 분 동안 숨을 참고 올라와 최소한만 내밀고 다시 가라앉습니다. 강가의 침입자가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물이 크게 튀어오르고 경고음처럼 파도가 일며 하마는 주저없이 공격에 나섭니다. 하마의 큰 몸이 물을 밀어올리며 물길을 엽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물은 하마의 영역이라고. 하마들이 거리를 정하고 길을 정합니다. 가슴 높이만 들어와도 다른 포식자는 금방 알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강은 조각나는 듯 웅덩이만 남습니다. 차흙이 말라 벗겨지고 중심은 질퍽해집니다. 하마들은 몸을 맞대고 진한 진흙 속에 서 있습니다. 이때는 숨도 서로 순서를 지켜내 쉬어야 합니다. 한 마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다른 하마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하마의 피부는 물이 없으면 금방 갈라져요. 강가의 진흙은 도움이 되지만 열을 완전히 막지 못합니다. 붉은 분비물이 있는 등에는 막을 만들고 파리와 먼지가 달라붙습니다. 새끼를 가진 암컷은 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깥쪽 자리를 지킵니다. 하마들에게 병은 좁은 웅덩이에서 더 빨리 퍼집니다. 상처는 곪고 눈은 흐려지고 더러운 물에서 태어난 새끼는 더 취약합니다. 어떤 하마는 이 혼잡 속에서 죽고 다른 하마는 풀을 찾아 먼 길을 걷다 지쳐 쓰러집니다. 죽은 동물을 먹는 청소동물과 포식자들이 흔적을 먹어 없애고 비가 오면 남은 자국도 하루 만에 없어지고 말아요. 하지만 건기가 오면 하마 무리의 규칙이 다시 엄격해집니다. 작은 강굽이나 반길, 작은 웅덩이 하나만으로도 위험이 생겨요. 그러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 하마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구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